같이 나가요 손잡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친구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요르단에게 패배하고 4강에서 탈락을 했죠. 그리고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드디어 입국을 했죠. 클린스만 감독은 공식적으로 사임한다고 밝히지 않았고 정몽규 회장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았죠. 클린스만 감독 대회 내내 전술로 비판받았지만 결국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고 이 전술 논란 외에도 태도에서부터 언행까지 각종 논란들이 가득했다고요. 특히나 클린스만은 계약 조건에 국내 상주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 클린스만 감독 너무 바쁘잖아요. 미국부터 유럽까지 각종 행사들 다니느라 K리그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다음 주에 또 나간대요. 그리고 나가서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 만난대요. 왜 만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때마다 인터뷰 스킬을 통해 질문의 본질을 살짝은 벗어나서 딴소리를 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이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클린스만 감독, 도대체 협회는 그를 왜 선임했으며 왜 경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 축구친구와 함께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의 전임 감독인 벤투 감독은 대표팀 역대 최장기간 부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끌었죠. 하지만 이런 벤투 감독이 우리나라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계약 기간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기 몇 달 전 협회는 벤투 감독에게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의 재계약을 제시했으나 벤투 감독은 다음 북중미 월드컵까지 계약 기간이 보장되기 원했고 입장 차이 끝에 벤투 감독은 협회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협회 선택이 이해가 가는 게 카타르 월드컵의 성적도 모른 채 다음 월드컵까지 계약한다? 이거 사실 너무 모험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벤투 감독 이 월드컵 전까지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일부 축구 유튜버들은 벤투의 후반 빌드업 전술을 비판하면서 대표팀에는 직선적인 전술이 더 어울린다고 주장했고 이에 호응한 여론도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리고 나상호, 권창훈, 황인범, 정우영 같은 선수들은 벤투 감독이 적극적으로 기용했었는데 이 선수들의 기용에 있어서도 벤투 감독 얼마나 욕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기용에 있어서도 벤투 감독은 다소 보수적이었죠. 대표팀에서 계속 소집은 되지만 주전으로 기용하지 않으면서 이강인의 기량을 높이 평가한 이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는 경기가 끝나자 출전하지 않았던 이강인을 팬들이 연호하기 시작했었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벤투 감독이 떠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벤투 감독이 떠나고 과연 누가 올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죠. 벤투를 선임할 당시의 김판곤 위원장은 월드컵 본선 진출 혹은 큰 무대에서의 좋은 성적 경험이 있는 감독, 그리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지배적인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 이렇게 세분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감독 후보진들을 꾸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김판곤 위원장이 나가고 월드컵이 종료된 직후로 온갖 루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김학범 감독이 내정되었다는 루머가 나오면서 협회는 거의 이를 방치하기 시작했고 팬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죠. 결국 이런 여론에 못 이겨서 이용수 위원장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자리를 사퇴했고 마이클 밀러가 그 자리에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독일축구연맹에서 유소년 14명 코치와 스카우트를 역임했었고 박지성, 김판곤이 직접 선임한 인물이에요. 언론과 팬들은 그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 감독이 아닌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죠. 실제로 밀러 위원장의 행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스페인 국대에서 수석 코치까지 맡았던 모레노, 광인 마르셀로 비엘사, 알제리와 일본 대표팀 맡았던 할레호지치 등 이름값 있는 감독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그들도 실제로 한국 대표팀에 큰 관심을 보였단 말이죠. 특히나 로베르토 모레노는 가장 적극적으로 본인의 협회에 PR을 했는데요. 로베르토 모레노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를 시작해서 엔리케가 공백 기간을 갖는 동안 스페인 국가대표 감독에 공식적으로 취임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스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벤투가 추구하고 있는 지배적이고 능동적인 이 프로액티브한 풋볼을 가장 잘 구사할 수 있을 거란 감독이란 평가가 많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일각에서는 위리겐 클린스만이라는 이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는데요. 국내 축구 관련해서 높은 공신력이 있는 볼만찬 기자들에 따르면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 역시 로베르토 모레노를 감독으로 선호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애초에 감독 선임위원회가 생각한 감독 후보에도 없었던 위리겐 클린스만이 이 정몽규 회장의 강력한 지지로 갑자기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또 마이클 밀러를 중심으로 한 감독선임위원회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클린스만 감독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그리고 급속도로 이루어지자 모레노의 미팅은 아예 잡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게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 사이에서 약간의 커넥션이 있었고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일종의 인맥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선임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클린스만을 보좌할 코치진이 제대로 선임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즉 사단이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과 컨택이 이미 이루어졌고 감독 선임이 임박했다.
없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클린스만 감독 우리나라 부임 직전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사퇴 발표를 하고 공백기가 있었던 감독이에요. 그리고 전술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잘 봤듯이 장점이 전혀 없는 감독이죠. 또 밀러 위원장은 클린스만 선임 인터뷰에서 인간적인 부분이 좋았다, 전술도 중요하지만 선수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남겨서 팬들의 불만을 키웠어요. 제일 웃겼던 부분은 클린스만의 축구가 어떤 스타일이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강남 스타일이라고 대답하면서 팬들의 공분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밀러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진짜 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감독 선임위원회 의견을 듣지도 않고 선임했는데 위원회가 알 리가 없지. 실제로 밀러 위원장의 감독 선임에 대한 설명회가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자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서 클린스만을 변호했죠. 경험이 풍부한 감독이고 본인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대표팀에 올 것이다. 근데 하지만 결과 어땠어요? 아시안컵 탈락했죠. 목표 아시안컵 우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가야죠. 경기력도 안 좋은데 결과도 안 좋잖아요. 이거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같이 나가요, 손잡고. 그럼 도대체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 능력도 없고 이 대표팀 감독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왜 선임된 거죠? 우리는 몇몇 정황들을 통해서 정몽규 회장이 왜 그를 진짜 선임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몽규 회장의 권력 욕심 때문이에요. 우선 정몽규 회장은 지난 2월 AFC 총회에서 진행된 피파 평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당하게 출마했지만 7명 중 6위로 낙선했어요. 특히나 축구 약소국이라 불릴 수 있는 말레이시아 후보에게 밀린 것이 협회 내부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겼다고 했죠. 또 중국이 포기한 2023 아시안컵 개최권을 가져오려고 정말 부단히도 힘썼거든요. 하지만 결국 카타르에게 밀렸죠. 한국 축구의 외교력이 철저하게 외면받는 순간이었어요. 이에 정몽규 회장이 본인과 직접 친분이 있고 세계 축구의 아이콘이었던 클린스만을 선임했다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클린스만 감독으로서는 행보 자체가 좀 호불호가 갈리지만 사실 개인 커리어로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유로와 월드컵, UEFA컵을 우승하고 발롱도르 2위 출신이에요. 감독으로도 독일 월드컵 3위, 미국을 이끌고 골드컵 우승,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등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삐까뻔쩍해요. 그리고 지금도 UEFA 자문위원 하죠. 분데스리가 엠베서더 하죠. ESPN에선 스튜디오 전문가예요. 아니, 전문가야 될 수 있나? 전술을 모르는데? 그리고 툭하면 주요 행사, 조추첨 이런 데 자주 얼굴 비추죠? 어쨌든 이렇게 화려한 감독을 정몽규 회장이 직접 데려왔다? 이 정몽규 개인의 외교력과 이 넓은 인맥이 축구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그리고 강력한 후보였던 모레노 감독이 무명 선수였던 점에 비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슈퍼스타 플레이어잖아요. 시스템과 과정을 통한 이 분석적인 선임이 아니라 진짜 이름값만 보고 데려온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정몽규 회장이 개인적인 사심 혹은 정치적 확장의 도구로 지금 협회와 대표팀이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몽규 회장 연이은 현대건설의 각종 부실 시공 논란으로 이 현대산업건설의 회장직에서 사퇴했단 말이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예요. 팀의 승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경기장에 오질 않으니까 최악의 평가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본인이 더더욱 정권에 휘두를 수 있고 세간에서 본인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수단으로 이 축구협회에 더욱더 집착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번 대표팀 멤버들 너무 좋았잖아요. 이런 역대급 멤버에 아시안컵 우승을 한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선임한 클린스만 감독이 64년 만에 우승컵 가져온다? 결과적으로는 정몽규가 해안을 갖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여서 한국에게 우승컵을 가져온 그림이 딱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손흥정 감독이 말했던 아시안컵 우승하면 독이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단 아시안컵 탈락을 했죠. 우리가 지금부터 걱정해야 되는 건 시스템의 붕괴라고요. 현대축구는 감독 노름이란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독 선임에는 일관된 철학과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감독을 선임하는 건 축구 행정가들이죠. 지금 해외 명문팀들이 무너진 이유는 기존 팀에 있던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제는 대부분의 축구 팬들도 운영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더라도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리고 특정 개인의 입맛대로 조직이 운영된다면 그 어떤 것도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미 작년 3월에 축구계 최악의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승부 조작범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축구협회가 결정했었고, 그 결과의 중심에는 언제나 정몽규 회장이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그 결정은 협회의 규정을 위배하는, 시스템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위였죠. 축구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 더더욱 그러하죠. 진짜 중요한 건 스폰서들? 아니에요. 팬들입니다. 지금 한국 축구가 전례 없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이 인기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협회가 팬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이것이 팬들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한 행동들인지 이제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클린스만 감독은 사임을 거부했죠. 위약금이 약 100억 원이라고 하는데 경질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정몽규 회장? 본인이 돈 절대 안 냅니다. 제가 진짜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이 4강에서 탈락했다가 아니라 2026년까지 월드컵에
장기적 플랜이 안 세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재밌고 밝고 웃으며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채워볼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컵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